첫 소식 이것을 전하죠. 다 미국 관련된 소식들을 오늘 조금 앞서서 소식을 전해야 되겠네요. 조 바이든 현재 미국 대통령 대선 레이스에서 주말에 하차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속보로 나왔는데 문화일보 속보 내용이네요.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원들과 일부 하원 지도부 의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도록 결심하는데 시간이 가까웠다. 주말이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다른 핵심 측근도 바이든 측근도 바이든 대통령이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조만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지명하는 발표를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엑시오스에서는 이날 민주당 고위층에서 지금 당 원내 지도부와 가까운 친구의 압력이 커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대선에서 중도 하차하기로 결정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상당히 근거 있는 여러 정보들이 먼저 나왔는데요. 바이든 이번 주말에 대선 레이스 중단하나요? 그 소식 먼저 속보로 전하고요. 자, 오늘 진짜 중요한 소식. 지금 여기에는 문재인 국정원 큰 사고 쳤다라고 지금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문재인 국정원 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터졌네요. 미 중앙정보국 CIA죠. CIA 출신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 국가정보원 요원으로부터 우리 국가정보원이죠. 국정원으로부터 요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고 한국 정부 대리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미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 국정원 요원은 누구냐?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요원입니다. 자, 미국에서 외국 정부 외교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테리 연구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이게 주요 혐의입니다. 잠시 기사 두 개만 제목만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조선일보 이것과 관련해서 국정원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 위에 무리한 대미 외교를 했다. 특히 서훈 전 국정원장 당시에 서훈 국정원장 당시에 서훈 측근들이 국정원 요원들이 움직였는데 이 사고의 주범들이다. 종전선언을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대미 활동 과정에서 이게 노출됐다 이런 거고요. 동아일보에서는 정권 바뀔 때마다 국정원 물갈이 되면서 여러 가지 카드 흔적까지 남긴 아마추어들이 됐다. 예, 박선원 국정원 1차장까지 했던 기조실장을 하고 1차장을 했던 박선원은 사실은 과거에 주사파 핵심 조직에 활동했던 인물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도 했죠. 그러니 국정원이 어떻게 됐을지 그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국건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심각한 사건이 터졌네요. 그냥 간단한 사고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문제이고 국정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이 사건에 관해서 대략 좀 어떤 사건인지 좀 대략 소개만 먼저 해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외국인이 미국에서 자기 정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 일종의 로비를 하려면은 네. 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등록하지 않고 수미 테리가 한국 정보를 위해서 일했다는 게 그 핵심이에요. 네. 핵심인데 그 과정에서 왜 그러면 그 한국 정부에서 수미 테리를 활용을 하려고 했을까? 그 부분은 핵심은 그겁니다. 그때 그 미국 정상회담 앞두고 하노이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이게 그 종전선언을 미국이 동의를 해야지 이제 그려내잖아요. 예.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나의 문재인 정부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수미 테리를 통해서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접촉을 한 정황이에요. 예. 접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공작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활동 자금을 현금을 준 것도 있지만 예. 고가의 그 명품 가방이나 아니면 옷을 선물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이 탈탈 털린 거예요. 예. 완전히 털려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미국은 왜 그렇게 그 자기 우방국인 대한민국의 국정원 간부들을 이렇게 탈탈 털어서 이걸 이 시점에 공개를 했을까?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도대체 국정원이 왜 그렇게 탈탈 털리는데 몰랐을까? 이것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파생된 이 이슈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종전선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이제 국고를 들여서 국정원이 파견돼서 미국 대사가 직원 형식으로 파견이 됐어요. 파견이 돼서 거기서 활동을 벌인 것이 지금 미국의 FBI에서 완전히 조사를 해서 그 기소를 해버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예. 통상적으로 미국에 파견된 또는 해외에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의 경우에 주요 국가의 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사들을 접촉을 하죠. 정부기관, 뭐 연구소, 대학, 기업 이렇게 각계 인사들을 접촉하는데 물론 공식적,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인데 미국 경우에는 당시에 뭐 2018년도부터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만 1차, 2차 정상회담 과정에 특히 2차 정상회담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종전선언을 위해서 무리하게 대미외교 활동을 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원했던 게 당시에 두 가지지 않습니까? 종전선언하고 하나는 경제제재 해제 조치인데 그렇죠. 네. 결국은 북한에다가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사실 검토하고 있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그렇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면서 추진했던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결국 종전선언과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건 종전선언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북 제재 완화도 상당히 급했던 거예요. 그때 사실상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이렇게 가까워진 것은 경제 제재를 해주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구다리에서 뭐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이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은 문재인이 미국을 설득을 해서 국제사회를 설득을 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고 종전선언을 이제 문재인의 업적으로 남기려고 한 거죠. 근데 그 두 가지를 그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 미국 하노이 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한 달 전에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갔어요. 워싱턴 DC에서 이 수미 테리를 그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미 테리가 주선을 했다고 이제 미국 검찰은 보고 있는데 그때 미국의 그 고위 당국자들을 같이 만났어요. 실제로 그 성사가 된 거죠. 국방부 관계자 만났다는 얘기도 있죠. 예, 성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으면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 미국의 협력을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회담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이었다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마련된 회담이 아니고 수미 테리가 끼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제3자가 끼어서 이 회담을 어떻게 보면은 그 만남을 억지로 만들었다. 억지로 만들어서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다. 그때도 이제 그런 그 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외교 활동을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 뭐 그것도 하기는 했겠죠. 하긴 했지만 잘 안 먹히니까 이제 뒤로 돌아서 했는데 그 이제 국정원장이 그것을 또 참여를 했다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미국 법무부가 또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이와 같은 사항은 불법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다 해서 문재인 정부의 미국 법무부가 2021년에 경고를 보냈다고 해요. 그 경고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의 싱크탱크 활동을 하는 지원을 총괄하는 외교부 산하에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뭐 KF라고도 하죠.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미 법무부가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려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라 이렇게 경고성 권고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이걸 귀뚱으로 듣고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경고를 한 건데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 그 등록을 하면은 모든 게 노출이 되겠죠. 투명하게 되겠죠. 등록을 하면 어쨌든 뭐 그 움직이는 동선 같은 게서 다 파악되잖아요. 파악되니까는 이게 어떤 뭐 실제로 종전선언을 미국 쪽에서 검토도 하지 않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 비공개적인 루트를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면은 그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적인 활동을 했는데 비공개적인 활동을 상당히 그 엉터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사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사진 보시면은 CCTV에 다 찍히고 국정원 간부들이 다 찍히고 명품 가방 들고 가방 들고 또 차를 탔는데 그 차가 또 한국 대사관 차예요. 외국인 차, 외교부 차량인가요, 그게? 그렇죠. 우리 저 주미 한국 대사관 차량을 그걸 좀 버젓이 그것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미국 FBI가 다 찍고 있었죠. 다 찍고 있었고 심지어 충격적인 것은 그 식당에서 그 수미 테러하고 한국 국정원 간부 두 사람 뭐 핸들러 2, 핸들러 3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예. 그 사진. 그것을 보면은 사진이 찍혔을 뿐 아니라 그 대화 내용까지 전부 다 도청이 됐어요. 그 식당의 대화 내용까지. 그런데 우리 국정원 간부들은 그걸 모르고 아예 그리고 또 심지어 카드 사용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CCTV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카드 번호까지 다 나오도록 네. 이렇게 아주 허술하게 하면서 이 어쨌든 이 공식적인 루트를 하면은 일이 안 풀릴 것 같은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한다고 한 게 그렇게 허술하고 엉터리로 하게 된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관계자들의 정보 요원들이 서운라인에 있었던 당시에 2021년 이제 특히 2021년에 집중적으로 이 어떤 증거들이 잡혔는데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포착이 주요한 증거로 좀 제시가 됐는데 그때 움직였던 정보 요원들, 국정원 요원들 핵심 관계자들이 서운 당시에 국정원 라인에 있던 그 멤버들이다, 요원들이다, 뭐 이런 일종의 종전선언파 국정원 요원들이죠. 국정원 안에 있던.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사실 집권 초반부터 적폐청산 이름으로 국정원 내에 있던 사실 애국심도 강하고 상당히 실력 있는 엘리트 요원들, 정보 요원들을 좌천시키는 작업을 상당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로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는 무능하고 좀 부적격 인사들을 상당히 중용하거나 회의 거점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경험이 많고 노련한 그 현장 요원들이었으면은 저런 실수를 하지 않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정보 분석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보 분석관은 내건직이죠, 내건직. 그렇죠. 내건직하고 외건직이 있는데 네. 외건직은 정말 저런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에서 보는 스파이 활동이잖아요. 네. 스파이 활동을 하려면 정말 치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문재인 정부에 좀 충성심이 있는 그러니까 가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현장에 보낸 겁니다. 현장에 보내고 그 경험이 없고 하니까는 저런 논란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저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놔 버린 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초기에 몇 차례 그 국정원 인사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그 여파거든요. 그 내부 갈등도 그 영향이군요. 예.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큰 줄거리는 그거예요. 그때 심어놨던 문재인 정부 때 심어놨던 서훈이나 박기원이 심어놨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요직에 있으면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뒤로 밀려났던 그 요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컸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뭐 또 투서까지 오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놨고 또 특히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 대북 정보 같은 거 아니면 외국에서라도 대북 정보를 빼내려면 휴민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휴민터를 전부 다 그 불러들여 버렸거든요. 현장에 나가 있는. 그래서 정보가 상당히 끊겼다. 그런 그 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에서 취약성을 이제 드러내는 그 일을 문재인 정부 때 했고 그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국정원 내부에 그러면 지금까지도 문제가 상당히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남아있죠. 저번에 한 그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네. 한 그 몇 달 전에 파동이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무슨 뭐 하극상도 일어나고 국정원 안에서 그리고 국정원장이 그 여파 때문에 이제 교체가 됐었죠. 그때. 그렇죠. 그 영향이 상당히 있겠군요. 예.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번 테리 상임연구 선임연구원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의 활동이 노출된 것 등에 대해서 감찰 늘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감찰과 문책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이 조치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당연히 그걸 감찰을 해야 될 일이죠. 감찰을 해야 될 게 저번에 우리 그 기억하시겠지만은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 무렵에 그 방산 무기 뭐 협상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그 특사단이 왔는데 그 특사단이 묵었던 그 호텔을 국정원 요원들이
뒤지다가 들켜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고 그때 무슨 국정원에 이런 국정원이 다 있느냐 그런 뭐 비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상당히 저는 이거 보완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강화도 하고 그 현장 요원들에게 정말 스파이다운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그때보다 더 못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국정원의 그 현장 활동이. 그럼 당연히 감찰을 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예. 그래야지 다시 또 저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거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와 있는 외국의 한국 대사관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가서 거기서 현지 대사관에서도 뭐 그러니까 이 화이트 요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블랙 요원, 화이트 요원인데 화이트 요원은 우리 외교부 직책을 가지고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국가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저 사람들도 아마 화이트 요원이었을 텐데 저 사람들이 가서 저렇게 다 그냥 탈탈 털려버리고 이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 감찰을 해야지 원인이 뭔지 그것을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감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감찰을 진하겠다. 그리고 당사에 관련 있는 당사자들을 문책하겠다. 이런 이제 의사표현인데 감찰을 대통령에서 지지함으로써 이제 후속 조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태현 원장이 어떤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가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국회 정보위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 정보위에서 이 문제를 파헤치는 것에 관해서는 양면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나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거나 정보원 요원들의 보안 관련된 사항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다루는 것이 이게 적절한지 또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은 이번에 한번 파헤칠 필요는 있다. 이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정보위는 보통 비공개로 하거든요. 네. 비공개로 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들도 많이 다뤄요. 많이 다루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공개가 되느냐 하면은 여당, 야당 간사가 각각 그 비공개에서 정보위에서 다뤄서 아주 민감한 현안들을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일정 부분 그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까지만 공개를 하자. 국민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까지만 공개를 하고 더 이상 공개를 하면은 이것은 또 오히려 국가 이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여야 간사들 사이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뭐 저기 정보위 끝나고 나오는 거 보면은 다 따로예요, 따로. 특히 야당 간사는 뭐 민감한 부분도 뭐 그냥 그때 뭐 제가 정확한 사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민감한 부분도 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특히 지금 이게 이 국회 안에서 논의된다는 게 물론 이제 감찰은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게 논의된다는 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22대 총선을 통해서 정부 좌파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국회 안에. 진보당이 지금 몇 명 있잖아요. 네. 진보당이나 이런, 그리고 또 그 민주당의 비례대표들 중에서도 또 있습니다. 그 북한 쪽에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22대 국회 시작할 때 굉장히 걱정을 저희들이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했죠. 했는데 네. 만약에 이것을 아주 민감한 국정원의 활동이나 이런 것이 이 공개가 그 정보에서 다뤄지면은 정보위원들 사이에는 그것을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 그런 걱정도 저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걱정도 좀 되죠. 네, 사실 네. 정보위에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렇죠. 야당 의원들이나 특히 이게 진보당 쪽, 즉 친북 세력 쪽에 친북 세력인 진보당 의원들 쪽으로 정보가 흘러가면 그게 사실은 동맹국이나 북한에도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진보당이나 이 의원들의 그 보좌진이 9명이잖아요. 예. 보좌진들 중에서 상당수가 좀 이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논란이 됐던 그런 보좌진들도 들어있는 포진을 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거죠. 예,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은 어떤 국정원이었나요? 사실은 이제 간첩 잡는 국정원이 아니고 주로는 남북 정상회담, 북한과의 거래에 주로 힘을 쏟았던 국정원이었죠. 국정원 내부가 그러니까 이런 김대중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후로 북한에 매달리는 국정원의 일부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또 하나 있는 것이죠. 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를 했죠. 최근에는 대공수사권 폐지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사권 폐지도 하겠다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놨죠. 그러니까 국정원을 아예 사실상 해체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누구죠? 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이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갈라치기 하지 마라 뭐 이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내 국정원 관련해서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해놓고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그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까지 이어진 사건이죠. 조금 전에 수미테리 사건도 예. 뭐 소훈 박지원 의원 이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원래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데죠. 원래 그 원혼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원혼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양지에 나와서 하는 일이 이 북한과의 그 관계 개선을 하는 데 나섰어요. 심지어 그때 우리 서해 공무원 그 월북몰이 할 때, 월북몰이 할 때까지 국정원이 나섰습니다. 그때. 그렇죠. 예. 그 청와대에서 뭐 심야에만 대책회의 하는데 그 국정원장도 다 참석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보고서 같은 거 보면 국정원이 오히려 월북몰이를 하는 북한을 그 옹호하는 두둔하듯이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정원이 이 상황이 된 거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니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지금 그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국가안보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 하나 여쭤보죠. 형법 제98조에 간첩죄 규정이 있는데 이 간첩죄 규정은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국. 그러니까 현재의 적은 사실은 어쨌든 북한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형법 제98조에 있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형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사실 제안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저는 이런 뭐 보안 문제, 그러니까 안보상의 필요성뿐이 아니고 이게 요즘 이제 국정원이 그때 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의 주요 활동을 주로 이제 산업 스파이를 잡는 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또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개편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는 이게 그 개념을 좀 재정립할 필요는 있겠죠. 네, 간첩죄 대상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우선 좀 이 문제, 수미테리 사건을 둘러싸고 문재인 국정원 게이트로 보이는 이 사건, 사실은 좀 상당히 자세하게 더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건 국정원의 그냥 단순한 요원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종전선언을 매개로 한 아주 중요한 거래들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문재인 국정원 게이트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먼저 다뤘고요.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이후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